대한민국 국회에서 정 총리는 6.25 70주년을 맞이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하자며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전국에 마스크 공급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100만 장은 너무 적다, 시원하게 해줘라라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더욱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결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많은 한국인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마스크 오부제 정착 등으로 마스크 수급이 많이 안정됐다.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다면서 참전 국가에 총 10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네티즌들은 6.25 전쟁 참전국 마스크 공급 계획을 반기며 우리도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 미국은 물론 왕실 친위대까지 보냈던 에티오피아는 꼭 챙겨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간다도리어 하루에 마스크 1000만 장 이상 생산하는데 총 100만 장은 너무 적다. 이왕 지원해줄 거 시원하게 해줘라라면서 2장 판매 유지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주일에 4대장 될 때까지는 국내 수급에 힘써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이미 몇몇 약국에는 마스크가 남아돌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 품귀 현상에 필터 등 원재료 값상승으로 가격도 올랐다는 반박이 달렸습니다. 일주일에 새 장씩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빨리 끝나야 우리도 안전하다라고도 했습니다. 100만 장을 보내주기로 했다는 결정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왕 보내줄 거 시원하게 해주자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가 현재 일주일에 1인당 2장에서 3장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해외 배송 대상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오부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재고량 증가로 수급 상황이 안정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1인당 마스크 구매량 확대는 다음 달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재고가 부족하면 다시 줄일 방침이라는 겁니다. 마스크 구매량을 늘리기로 한 건 하루 평균 생산량이 1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어서였습니다. 발병한 올 1월 659만 장이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월 1259만 장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마스크 구매자는 4월 첫 주 1988만 명에서 셋째 주 159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수급에 여유가 생기면서 재고가 늘자 신규 공급 중단을 요청하는 약국도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 전국 약국의 86.6%가 마스크 재고를 보유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 구매를 위해 일주일에 2번씩 판매처를 찾아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가령 자녀의 마스크를 대신 구매해야 한다면 이제 본인이나 자녀의 출생연도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에도 일반 공휴일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입니다. 올해 전쟁 70주년을 맞아 해외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해외 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마스크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BBC 등에 따르면 최근 독일 연방주 16개 곳은 대중교통과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탈리아도 다음 달 3일경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들도 공공장소 방문자나 특정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하게 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계획과 더불어 이미 우리나라 진단키트는 수출 2억 부를 돌파하며 방역복 부문만 수출이 3만 %를 돌파하는 등 수출 역량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만 %라는 수치는 전 세계를 휩쓴 지난 4월 우리나라 의료용 방진복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 증가율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따른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에서도 일부 품목은 바이러스 수혜를 입고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수한 방역 성과를 토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K-방역 관련 산업은 대표적입니다. 진단키트는 물론 손소독제, 라텍스 장갑 등은 기록적인 수출 실적을 갱신 중입니다. 감염 우려로 지구촌 인구 다수가 집에 발이 묶이면서 관련 품목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K-방역 산업은 지난 4월 우리 수출에 한 줄기 단비로 작용했습니다. 해외 각국이 한국산 의료용 방진복, 라텍스 장갑, 손소독제 등을
앞다퉈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단키트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수출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올 1월 3,400달러, 2월 64만 3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3월 2,410만 천 달러에서 4월 2억 123만 4천 달러로 8배나 뛰었습니다. 수출 중량도 1월 0.002톤에서 2월 1.6톤, 3월 32.4톤, 4월 178.6톤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손소독제와 외과용 라텍스 장갑의 지난 4월 수출액 역시 전월 대비 각각 7,755.8%, 7,313.6% 치솟았습니다. 사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언택트 비대면 산업은 경제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이 확대되면서 지난 4월 우리나라 컴퓨터 수출은 전월 대비 99.3% 늘어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기반 저장장치인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는 254.5%, 레이저 프린터도 12.9%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에서 각종 경제활동을 하면서 홈코노미도 부상했습니다. 홈코노미란 집과 경제를 결합한 단어로 집안에서 각종 쇼핑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 행태를 일컫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화장지 제품의 4월 수출액은 122.3% 올랐습니다. 즉석밥, 가공식품, 김치 등 각종 식제품 역시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진단키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사위 호건 주지사는 한국의 진단키트는 정부의 금괴처럼 애지중지하며 보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들여온 진단키트를 미 연방정부의 금괴 보관소에 비유하며 현재 비밀 장소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배우자를 더 한국 사위로 불리는 호건 주지사는 미 워싱턴 포스트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공수한 과정에 관한 물음에 엄청나게 소중한 화물이었다. 주민 수천 명을 살려낼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포트 녹스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켄터키에 있는 군사기지인 포트 녹스는 미 연방정부의 금괴 보관소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가 수송품을 압수할지 모른다는 걱정은 안 들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마스크를 공수해왔다가 연방정부에 몰수당했다고 이야기하더라며 약간 걱정이 됐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어 수송 과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였다면서 한국과 22일간 밤낮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한국 대사관, 국무부 인사들과 대화했으며 과학자들은 이 진단키트를 파악하려 했다고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또 미 식품의약처 피다와도 조율했다며 그러다 마지막 순간 한국에서 출발하기 24시간 전에 피다와 출입국관리소의 승인이 떨어졌다고 긴박하게 이뤄진 공수작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해 미국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랐으며 우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화물을 경비했다며 진단키트를 실은 항공기가 도착한 날주 방위군과 경찰을 공항에 배치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가는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 대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워싱턴 서군 마셜 국제공항으로 들어오게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재도 비밀 장소에서 주 방위군과 경찰이 함께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진단키트를 최대한 활용하려 하지만 검사에 필요한 면봉이나 시약 등 다른 장비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며 검사 수요를 맞추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한국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검사키트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 업체가 만든 신종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통과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쓰일 수 있게 됐습니다. 피다는 우상 헬스케어가 제출한 긴급 사용 신청을 승인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국내 업체가 피다로부터 진단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승인을 받은 진단키트는 우상 헬스케어의 젠느 파인더 플러스 리얼 엠피킨도 환자 검체 속에 있는 바이러스의 유전물질 이보엑사날나이를 증폭해 감염 여부를 진단하됩니다. 단 이번 승인은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긴급 사용 승인과 관계없이 미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해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정 주 안에서만 사용되는 진단키트는 긴급 사용 승인 없이도 주 정부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실험실 표준 인증인 클리아 인증을 받은 연구소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연구용 부품을 구입해
진단키트를 제작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이 여기에 수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CNN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계약서 등을 인용해 한국의 SD바이오 센서와 솔젠트, 오상 헬스케어 3개 업체가 피마와 1140만 달러 상당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마치고 제품을 선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빨리 끝나야 우리도 안전하다라고도 했습니다. 100만 장을 보내주기로 했다는 결정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왕 보내줄 거 시원하게 해주자고 나선 것이었습니다.